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1형식과 2형식에 이어서 오늘은 3형식과 4형식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영어 문장은 무엇에 따라서 5가지 형식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치, 동사였습니다. 동사에 따라서 5가지의 형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1형식은요. 주어 동사만으로 끝나는 문장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동사가 뒤에 무엇을이나 뒤에 보충해주는 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벽하게 끝나는 문장을 1형식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어가 왔다. 그래서 보충해주는 어를 필요로 하는 상태동사와 변화동사와 감각동사 이런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3형식은 자, 어떤 친구들일까요? 자, 3형식은요, 여러분 제목에도 나와 있죠. 목적어, 집착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형식은요,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합니다. 주어 동사 뒤에 무엇을 또는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 3형식을 이루는 동사들은 저희가 완전 타동사라고 말합니다. 3형식 동사들, 완전 타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 동사의 종류가 있죠. 밑에 분류된 건 동사의 종류라기보다는 동사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가 이렇게 단어 하나로 되어져 있는 동사가 있고 2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는 동사구들이 있어요. 동사구라고 말합니다. 구가 단어 덩어리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어 동사는 단어가 2개 있는데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자, 3어 동사는 그럼 단어가 3개 있는데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put off 같은 경우는 미루다, turn on 하면 켜다, turn off 하면 반대로 끄다라는 말이 됩니다. look at 무엇을 보다 이런 단어들도 동사로서 쓰인다. 이어 동사인데 하나의 뜻으로 동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3어 동사도 마찬가지. look up to 하면 무엇을 존경하다. 저는 선생님을 존경해요. I look up to my teacher.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는 3어 동사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한 덩어리인 줄 모르면 좀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어 동사들, 3어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단어책에서 외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형식과 2형식에서 했던 것처럼 목적어 자리에는 어떠한 품사들이 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는 명사와 대명사가 올 수 있었죠. 자, 동사 자리에는 품사에서 동사가 위치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목적어는 명사와 대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네,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와 대명사만 올 수 있어요. 이 팔품사에서는. 자,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 형용사나 부사나 전치사나 감탄사로 문장이 또 수식어로 계속해서 길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 문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구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장입니다. student, 학생들은 좋아하다 선생님들. 자, 그러면 학생들 명사가 왔네요. 좋아하다는 동사 누구를 의 자리가 남죠. 누구를 좋아하는데 선생님들을 좋아해 선생님들 명사가 위치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자, 주어 자리에도 명사가 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좋아하다 동사 누구를 학생들을 이렇게 와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turn on 아까 이어 동사에 있었어요. 2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겠죠. 켜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켜요. 뭘 켜요? The TV. TV를 켜요. TV는 명사가 왔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TV는 명사죠. 그런데 우리 명사를 대타로 쓸 수 있죠. 대타로 대명사로 뭐라고 바꿀 수 있죠? TV는 그것이라는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어 동사는 대명사가 올 때 끝에 위치할 수 없어요. They
turn on it이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대명사로 바뀔 때는요. 단어의 이름이 아니라 대명사, 그것, 이것, 저것 이렇게 대명사로 바뀔 때는요. 이 친구들이 이어동사의 중간으로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they turn on it 하면 틀리고요. they turn it on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turn it on 이렇게 중간에 꼭 위치해야 한다는 거. 대명사로 쓰일 때는 이어동사의 중간에 위치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우리는 주어가 나왔어요. put up with. 자, 아까 3호 동사에서 나왔던 거네요. 단어가 3개이지만 얘는 하나의 동사 덩어리입니다. put up with는 누구를 참다의 의미입니다. 자, 누구를 참는데 우리는 그를 참아. 우리가 좀 참아줘. 그러면 그를 이라는 대명사가 목적어로 위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삼형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행하는 대상이 목적어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읽어요 신문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I 읽어요 read 신문을 the newspaper 이렇게 가면 나는 신문을 읽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 동사로 한 번 더. 나는 주워 들어요. 주워서 들어 올리는 걸 뭐라고 하죠? pick up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워 들어요. I pick up the newspaper 하면 나는 신문을 주워 올립니다. 나는 신문을 주워요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pick up 다음에 the newspaper 대명사가 아니라 나는 그걸 주워요 라고 it으로 바뀌었다면, 대명사 it으로 바뀌었다면 I pick up it 하면 이것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I pick it up 이렇게 중간으로 위치해야 되는 거죠. 대명사는 무조건 이어동사의 중간에 위치하게 된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어 동사 예시 한번 볼게요. 아까 썼던 put up with. 자, put up with는 참아낸다. 나는 참는다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참는다. 누구를 참는데 누구를 자리가 남죠? My sister. 내 동생을 참아. 그럼 I put up with my sister.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참아낸다. 내 여동생을. 이렇게. 네, 여러분 여기까지 삼형식은 끝이고요. 삼형식은 주어와 동작, 그러니까 동작의 대상, 목적어가 오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삼형식 다음 사형식은요. 이 목적어가 2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형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가 오게 됐죠. 그런데 사형식부터는 목적어를 2개를 달고 다녀요. 목적어가 2개가 오게 돼요. 그런데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럼 사형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라는 친구들이 오게 돼요. 네, 여러분 그런데 사형식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주는 게 좋은 아이라고 돼 있죠. 자, 주는 게 좋은 아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무엇을 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삼형식과 마찬가지로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사는 완전 타동사가 옵니다. 그런데 목적어를 2개 취할 수 있는, 목적어를 2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이 따로 있어요. 자, 바로 그 동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은요, 전부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둘 다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기 때문에요. 이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시고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를 하시고 뒤에 예시 문장 해석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I give you a lesson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한번 나눠 볼게요. 첫 번째, 나는이니까, 자, 나는은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죠? 나는 주다, 주는 동사죠? 나는 준다. 자, 누구에게 간접 대상이에요.
너에게. 에게로 해석합니다. 나는 준다, 너에게 주는데 무엇을 주냐면 직접적인 대상, a lesson. lesson은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너에게 수업을 준다. 이 의미는 나는 너에게 수업을 한다. 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직접적인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I buy you a book. 나는 I 산다, 사다. 나는 사준다.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직접적인 대상. 책을, 책 한 권을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너에게 책을. 목적어가 2개 왔네요. 세 번째, I ask you questions. 나는 I ask는 묻다겠죠. 묻는다. 나는 물어. 누구에게? 너에게. 이까지는 간접적인 대상. 나는 너에게 물어. 무엇을? questions. 질문들을. 자, 그러면 직접적인 대상이 오겠죠. 그래서 사형식은요, 여러분 간단하게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사형식 동사에 따라서 사형식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이제 감이 오시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무엇을 이라고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목적어의 순서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뀌는다는 것은 이제 직접 목적어가 주어, 동사 바로 뒤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서가 바뀔 때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이어주는 전치사를 꼭 필요로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전치사는 우리 문장의 성분, 문장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죠. 전치사는 어디에 들어갔죠? 수식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수식어들은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이 나는 사명식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뒤로 넘어가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봤던 예시 문장이죠. 첫 번째로 보면 지금은 그냥 그대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오는 사형식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I give you a lesson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I give you a lesson. 그 다음에 너에게 라는 이유가 뒤로 오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순서가 바뀔 때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이어주는 전치사를 꼭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자, 주는 동사들. 우리 아까 맨 앞으로 넘어가면 사형식 동사에서 첫 번째 주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자, 주는 동사들은 이 전치사에 무엇을 적으면 되냐면 무조건 to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I give you a lesson to you 이렇게 문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형식도 바뀌겠죠. 문장의 형식은 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전치사로 간접 목적어를 이어줄 때는 이 전치사부터는 문장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문장의 필수 성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만 필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나는 문장의 형식은 어떤 형식이었죠? 그렇죠. 삼형식이었죠. 그래서 삼형식 문장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가 바뀌면 무엇이 오고 전치사가 오게 되고 문장의 형식은 삼형식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기 위해 준비하는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buy, cook, make 이런 여러 동사들이 있었는데 이 동사들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문장 한번 사명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래 사형식일 때는 I buy you a book. 너에게 책을 사준다 이 의미였는데 바뀌게 되면 당연히 I buy a book. 나는 책 하나를 산다. you가 오겠죠. 자리가 바뀌게 되니까 간접 목적어였던 you가 뒤로 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주기 위해 준비하는 동사들은 어떤 전치사가 오냐면 for이 옵니다. 누구누구를 위해 라는 의미로 for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 동사들이 있었죠.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buy, make, cook 이런 여러 동사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전부 다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for이 오면 돼요. 그래서 나는 산다 책 하나를 사 for you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명식으로 바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하고 요청하는 동사들이 왔었죠. ask 같은 동사들. 자, ask 같은 동사들도요. I ask 나는 질문해요. questions. 자, 나는 묻습니다. 질문들을 물어봐요. 라고 했죠. 누구에게, 너에게.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가 지금 바뀌었죠. 자, 이렇게 질문과 요청하는 동사들은요. 어떤 전치사가 오게 되냐면 of라는 전치사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동사인지에 따라서 다른 전치사들이 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꼭 이 어떤 종류의 동사들이 어떤 전치사를 가지고 오는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동사들, 두 번째 주기 위해 준비하는 동사들, 세 번째 질문하고 요청하고 묻는 동사들 이렇게 동사별로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문장의 형식, 삼형식과 사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 통문장 시간에 제가 준비한 삼형식과 사형식 문장을 가지고 한 번 더 익숙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문장을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일시 정치를 하시고 목적어 자리에는 노란 색깔 형광펜, 자 그리고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하늘색,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보라 색깔 사인펜을 넣으셔서 한번 먼저 분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노란색은 목적어, 하늘색은 간접 목적어, 보라색은 직접 목적어입니다.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분류를 다 하셨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I want, 원한다. 무엇을 원하냐면 a glass of water, 한 잔의 물을 원해요. 한 잔의 물을 여기까지가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나는 사명식 문장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자, 2번 문장입니다. My uncle, 자, 나의 삼촌은 drive 하면 무슨 뜻이죠? 운전하다. 자, 그러면 삼촌은 운전합니다. 무엇을 운전할까요? A truck, 트럭을 운전합니다. 을로 끝났네요. 사명식 문장입니다. 자, 3번 Lisa and Kelly, 리사와 켈리는 까지가 주어겠죠. 자, wear, 입고 있다. 자, 그런데 안경이니까 쓰고 있어. 자, 쓰다. 자, 무엇을 쓰고 있냐면 glasses,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안경을이라고 끝나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Mr. Peterson. 자, 사람 이름 피터슨 씨는 teach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가르치다. 자, 피터슨은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과학을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을로 끝나는 사명식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5번 Josh. Josh는 자, 사람 이름이죠. gave는 give의 과거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give는 주다니까 gave는 줬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조씨는 줬어요. 무엇을? 이 티셔츠를 줬어요. 까지가 원래 끝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전치사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조씨는 이 티셔츠를 줬는데 누구에게 줬냐면 나에게 줬어요. 나에게. 어떤 전치사가 와야 될까요? 그렇지, to me가 돼야 합니다. 자, 이것은 사명식인데요. 이 문장은 다르게 사형식으로 고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조시는 줬습니다. 무엇을 줬어요? 나에게 이 티셔츠를 줬어요. 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조시는 줬어요. 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간접 목적어부터. me, 이 티셔츠, this, t-shirt라고 문장을 쓰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 사형식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은 사형식을 사명식으로 또 사명식을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치사에는 어떤 전치사들이 오는지 주는 동사, 주기 위해 준비하는 동사, 요청 질문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다 구분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6번입니다. 마이크는 cooked, 요리,
하다, 요리했다 과거형이 되겠죠. ed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크는 요리했다. 무엇을 요리했죠? dinner. 저녁을 요리했다가 나오네요. 자, 그런데 원래 사형식의 순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그런데 저녁을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게 되었으니까 그 사이에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마이크는 요리했다. 저녁을 his wife, 그의 아내에게. 근데 그의 아내에게인데 여기서 전치사로 이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렇지. cooked, 요리했다라는 이 동사를 봐야 되겠죠. cooked, 요리했다는 주는 동사일까요? 준비하는 동사일까요? 아니면 질문하고 요청하는 동사일까요? 네, cook은 두 번째, 주기 전에 준비하는 동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for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는 요리했다 저녁을 그의 아내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전치사부터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마이크 주어 cooked 요리했다 동사 그 다음에 저녁을 목적어로 들어가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이 나는 삼형식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Can I ask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can은 해도 될까요? 요청을 물어보는 조동사. 그래서 can이랑 ask랑 함께 ask는 묻다죠. 그러면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물어볼까요? A favor. 자, favor는 요청입니다. 요청. 도움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Can I ask a favor? 이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청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왔죠? You, 당신에게. 자, 그러면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형태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로 한다? 그렇지, 전치사로 이어줘야 하는데 자, 그런데 전치사는 지금 동사를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동사가 ask, 물어보는 동사네요. 자, 물어보는 동사이기 때문에 무엇이 온다? 그렇죠. 바로 of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Can I ask a favor of you?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부탁을 좀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이에요. Can you get? 자, 또 can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해줄 수 있니? 요청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런데 can you get? get은 가지고 오다, 가져오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죠. 그러면 너는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니? Some pepper 이라고 했어요. 자, pepper는 후추죠. 자, 그래서 너는 후추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후추를. 자, 보시면 또 무엇이 먼저 나온 형태? 그렇죠.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온 형태죠. 누구에게? 나에게.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져 있죠. 원래 형태는 어떻게 되었어야 되죠? Can you get me some pepper?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형태가 지금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은 줄 수 있나요? 나에게 후추를 좀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전치사는 동사를 봐야 하는데 자, 동사는 get이다. 자, 그러면 가져다 주다. 이것은 주기 전에 준비하는 동사. 그래서 for이 전치사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바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9번으로 넘어갈게요. will은 할 것이다. 그럼 will teach는 가르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가르칠 거야. 누구에게 가르칠 거야? them이냐, to them이냐.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무슨 자리죠? 간접 목적어 자리고 태권도를 가르칠 거야. 이게 직접 목적어 자리겠죠. 그럼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그냥 목적어만 오면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칠 거야.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목적격 인칭 대명사인 그들을 이라는 them이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 9번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나는 태권도를 가르칠 거야. 태권도를 누구에게 가르칠 거야. 태권도를 그들에게 가르칠 거야 라고 바뀌었어요. I will teach 태권도 그들에게. 그렇다면 전치사 to가 오고 to them이 돼야 되는 거겠죠. 10번입니다. We made, 우리는 만들었어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냐면 paper plane,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자, 에게가 아니죠.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다 종이 비행기를 누구에게? 그 아이들에게.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갔다. 자, 그러면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사를 보니까 동사는 made가 왔어요. made가 왔으면 여기에 알맞은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주기 전에 준비하는 동사 made. 그러면 for이냐 of냐에서 우리는 for이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들었다 종이 비행기들을 for the children,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형태가 4형식이죠. 네, 그쵸? 자, 그런데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게 되고,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자리가 바뀌어서 뒤로 가게 되면 이 자리에는 항상 무엇이 오게 된다? 전치사가 오게 된다. 왜? 간접 목적어와 아니죠.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플러스 이어주기 위해서 전치사가 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되면 이 친구는 3형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엇을이 먼저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자리가 뒤바뀐 3형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입니다. Will you show? 물어보는 문장이네요. will은 조동사. 자,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줘요. show는 보여주다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will은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동사를 도와줘요. 자, 그럼 합쳐보면 Will you show? 너 보여줄 거니?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보여줄 거니?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직접 목적어는 뒤에 있어요. Your ticket. 너의 티켓을 보여줄 거니? 그런데 앞자리는 무슨 자리다? 그렇죠.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 자리다.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누구에게? 나에게, me 바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Will you show me your ticket? 너 보여주겠니? 나에게 너의 티켓을 보여주겠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12번은 I'm going to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be going to는요, 아까 나왔던 할 것이다. will의 다른 형태인데요. be going to 동사는 동사할 예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 자리에는 send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I'm going to send 보낼 예정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낼 예정인데 어쨌든 지금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걸 보니까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의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이메일을 직접 목적어가 나와 있는 him emails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뒤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메일을 그에게 보낸다. 만약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다니까 이메일을 그에게 보낼 예정이다. to가 들어가야 되겠죠. 전치사 to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바로 13번입니다. 자, 13번 Andy는 자, bought는 buy의 과거형. Andy는 사줬어. 자, 그의 어머니에게 새로운 코트를 또는 새로운 코트를 그의 어머니에게. 자, 무엇이 돼야 될까요? 첫 번째, a new coat his mother. 새로운 코트에게 그의 엄마를 사준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틀렸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앤디는 사줬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까지가 간접 목적어. 무엇을? a new coat. 새로운 코트를 이게 직접 목적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새로운 코트를 어머니에게 사줬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전치사가 끼어야 돼요. 어디에? 여기에. 그런데 사줬다는 사기 전에, 주기 전에 준비하는 동사라서 전치사 for이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통문장은요. 선생님이 예시 단어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 단어 teach, 가르치다, buy, 사다, show, 보여주다, cook, 요리하다, tell, 말하다, write, 쓰다, make, 만들다.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번 에밀리는 스파게티를 for, 위해서, 자,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스파게티를 뭐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에밀리는 요리했다 스파게티를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Emily cooked
제가 편의상 모든 동사들은 다 과거형으로 쓰겠습니다. 자, 에밀리는 요리했다 스파게티를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자, 이것은 지금 전치사 for이 있기 때문에 3형식 문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4형식으로 고친다면 에밀리는 요리했다. 누구에게? Her family. 그녀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스파게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바뀌면 4형식 문장으로 바뀌면 Emily cooked her family spaghetti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3형식 문장으로 바뀌면 Emily cooked spaghetti for her family가 되는 거죠. 이해가 다 되시죠? 15번으로 넘어갈게요. My sister, 내 여동생은 이 스웨터를 날 위해서 또 for이 위치하네요. 그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뒤바뀐 순서가 바뀐 3형식 문장이다. 자, 그럼 나의 여동생은 뭘 해줬다 돼야 될까요? 이 스웨터를 날 위해서 그렇지 사줬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사주다 by의 과거형 bought를 쓰겠습니다. 내 여동생은 사줬습니다. 이 스웨터를 날 위해서. 자, 만약에 4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My sister bought me this sweater.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6번입니다. 그들은 자, 사진들이죠. photos는 사진들. of는 누구의예요? 그들의 아기의 사진들이겠죠. 그들 아기의 사진을 to us, 우리에게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 그들은 아기 사진을 우리에게 뭐 해줬다? 그렇지, 보여줬다 라는 동사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여주다는 show, 과거형이니까 showed 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그들을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Photos of their baby. 그들의 아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 그럼 이건 몇 형식 문장이 될까요? 에게가 뒤로 가고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7번. 자, 그 다음 17번. Mr. Brown은 자, 네모했다. 그의 미술 작품을 to us,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또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형태예요. last year 하면 작년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Mr. Brown 씨는 작년에 우리에게 그의 작품을 뭐 했다? 돼야 될까요? 그렇죠. 보여줬다의 의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showed가 한 번 더 쓰이게 됐어요. Mr. Brown은 보여줬습니다. 그의 예술 작품을 우리에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이에요. 이사벨은 자, rumor는 소문이겠죠. 소문을 to me,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가 바뀐 3형식의 형태. 그러면 이사벨은 말했다. 소문을 우리에게 말했다. 말하다는 tell. 과거형은 told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사벨 told the rumor to me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19번. 그는 우리에게 커피를 네모했다.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지. 만들어줬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he made us coffe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건 4형식이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꿔볼게요. 그는 he made coffee를 만들어줬어. made는 준비하는 동사. 누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20번. 자, 나는 네모했어. letter. 편지죠. 편지를 누구에게? to my parents. 나의 부모님께 last weekend 하면 지난 주말입니다. weekend가 주말. 그럼 지난 주말에 부모님께 나는 편지를 뭐 했어? 그렇지, 썼어. write의 과거형 wrote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썼다. 편지를 까지만 해서 목적으로 끝난 3형식 문장입니다. 누구에게? to my parents. 썼다인 write는 전치사 to가 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썼다 부모님께 지난 주말에 라는 3형식 문장이 되고요. 만약에 이걸 4형식으로 바꾼다면 I wrote my parents a letter 이 되겠죠. 네, 이까지.
자, 우리 아까 예시로 나왔던 단어들 중에서 아직 하나 들어가지 못한 단어가 있죠. 바로 teach입니다. 네, 가르치다라는 단어. 선생님이 실수로 16번, 17번 똑같은 예시 문장을 준비해서요. teach라는 단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 예시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가르친다. 뭐 어떤 문장을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엘리나 쌤은 가르친다. 영어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자, 엘리나 쌤은 우리에게 영어를 매일매일 가르쳐줘요. 라는 문장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엘리나 teaches. 자, 가르치다 teach 뒤에 es는요. 선생님이 여자죠. 그리고 한 명이기 때문에 붙어야 하는 규칙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동사에 들어가서 문법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엘리나는 teaches. 가르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us. 영어를 English. 매일매일 everyday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쓰면 사형식.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엘리나는 가르칩니다. 영어를. 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to us, 전치사 to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Elena teaches English to us 뒤에 everyday 까지 적어주면 똑같은 뜻이 되지만 이 친구는 사명식, 간접 목적어가 먼저 나온, 사람이 먼저 나오고 뒤에 무엇을 이 나온 이 친구들은 사형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모두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실 사명식과 사형식은요, 여러분 동사를 구분하셔서 어떤 동사들이 쓰이는지 사형식 동사들, 우리 주는 동사, 주기 전에 준비하는 동사, 질문 요청하는 동사,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사명식, 사형식 공부하신다고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열심히 복습하시고 통문장 공부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 문장의 형식, 오형식으로 만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